자, 그럼 우리 3단원으로 가자. 자, 3단원 운동량, 충격량. 자, 일단 첫 번째로 운동량. 자, 이거 운동량도 누가 정의한 거야? 이것도 뉴턴이 정의한 거야. 말 그대로 운동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야. 뉴턴은 언제 그런 운동을 많이 크게 했다라고 본 거냐? 운동하고 정반대되는 게 바로 정지식. 운동을 많이 하면 정지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 언제 어려웠냐면, 자, 어떤 물체는 질량 1kg으로, 어떤 물체는 질량 2kg으로 1m/s의 속도를 가지고 가. 얘를 A, B라고 할게. 자, 운동하고 있어서 둘 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네한테 왼쪽으로 힘을 줘서 운동을 방해해서 정지시키려고 해. 그러면 언제 정지시키기 어려울까? B가 더 어려워. 몇 배 더 어려울까? 2배 더 어려워. 여기서 2배 더 어렵다는 건 같은 시간에 멈추려면 힘을 2배 줘야 되고 같은 힘을 주면 2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자, 이때 B가 2배 멈추기 어려우니까 운동량이 2배다. 이렇게 정의했어. 자, 그럼 지금 운동량은 속도는 똑같은데 질량이 몇 배 되니까? 2배 되니까 2배 큰 거지. 2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자, 근데 질량만 그럼 영향을 받느냐? 아니야. 이번에는 똑같이 2kg의 C인데 얘는 2m/s의 큰 속도로 가. 자, 얘한테도 내가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줘. 자, B, C를 비교하면 누가 더 멈추기 어려울까? C가 더 어려워. 자, 역시 몇 배 더 어려울까? 2배 더 어려워. 힘을 2배 주거나 힘주는 시간을 2배 더 줘야 돼. 자, 그러면 B랑 C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운동량이 2배 큰데 왜 그러느냐? 질량은 똑같은데 속도가 몇 배 돼서? 2배 돼서. 자, 2배 되면 2배 되는 관계. 어떤 관계? 역시 비례 관계. 그래서 질량뿐 아니라 속도에도 비례하더라. 그래서 얘네를 수식화한 거야. 이때 원래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야. 그러면 맨 앞에 M을 약자로 따야 되는데 이 질량 매스의 M과 서로 혼돈이 되니까 뉴턴이 별 생각 없이 얘 운동량은 뭘 썼냐면 P를 썼어.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매스에도 비례하고 속도 V에도 비례하니까 MV의 곱에 비례하다 라고 할 수 있고 뉴턴은 거의 비례상수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았거든. 얘는 워낙 초기식이기 때문에 그냥 비례상수 1 써.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P가 이거야. 뭐야? 벡터지. 그러면 얘 방향 개념 있다는 거지, 운동량. 근데 질량은 방향 개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속력 아니고 뭐인 거야? 속도인 거야.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 되고, 자, 직선상에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P는 MV라는 식이고 우리 뒤에다가 적절한 단위 붙이는데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s. 그래서 킬로그램 동 미터/s 단위 그대로 사용하지.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지금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K 표시되어 있는데 자, 4단원에 나오긴 하지만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자, 운동 에너지 식이 뭐야? 그치,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여기 MV 있으니까 운동량 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자, 얘는 2n분의 MV의 전체 제곱과 같지? 그런데 MV가 운동량이지. 자, 그래서 이거 2n분의 P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뭐 문제가 단순하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 두 물체가 충돌을 했는데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충돌을 하면서 물체가 뭐 한 덩어리가 돼서 질량이 커졌다. 그럴 때 운동에너지 어떻게 변화 일어났니? 그냥 요식 쓰면 한 번에 쓸 수 있어. 그래서 두 줄 쓸 거 한 줄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주세요. 자, 그럼 봐봐. 이 운동량 변화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왜? 운동량 변화시키려면 이거 속도 변화시키면 되거든. 근데 속도 변화시키려면 외부에서 뭐만 주면 돼? 힘. 그래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의 누적된 정도,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량. 자, 얘가 영어로 impulse. 그래서 우리가 약자 I를 사용하고 있어. 자, 얘는 충격, 힘의 누적된 정도니까 당연히 일단은 같은 시간을 주면 힘을 1N 주는 것보다는 10N 줄 때 충격량 더 커.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가 있을 때 1N의 힘을 받을 때보다 10N의 힘을 받을 때 가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속도 변화 더 크게 나타나서 운동량 변화 더 크겠지. 그래서 충격량은 일단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자, 같은 힘을 주더라도 힘주는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데, 자, 1초 줄 때, 10초 줄 때 같은 힘이더라도 10초 후에 보면 10초 꾸준히 받은 애가 속도가 더 커져 있어서 운동량 변화량 더 크겠지. 자, 그래서 충격량은 시간에도 비례해. 자, 근데 걸린 시간 의미로 델타 T라고 쓰고, 이거 어차피 뉴턴이 충격량이라는 건 힘과 시간의 곱에 비례하는 값으로 정의하자, 그냥 이렇게 정의해서 정의하는 개념이야. 자, 이때 그래서 충격량은 힘의 시간에 비례하는데, 자, 이때 이 힘 F가 대표적인 벡터량이라서 충격량도 무슨 양? 벡터량, 방향 개념 있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 충격량 방향은 앞방향이 되지만 뒤로 당기면 충격량 방향은 뒷방향이 되고, 직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는 F 델타 T.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적절한 단위를 붙이는데, 단위는 공식에서 나와. 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 세크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뉴턴 세크. 자, 그리고 힘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만약에 힘 F를 꾸준히 줘서 T초 동안 줬다.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힘과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바로 무슨 양? 충격량이 되겠지. 자, 힘이 꼭 일정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야. 자, 사실 이거는 각 시점마다 이 아래에 있는 힘과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충격량을 다 더하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힘을 시간으로 적분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면적을 구하라고 적분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면적이 얼마다라고 제시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게 이때까지의 충격량이 얼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충격량. 자, 이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 왜? 충격량을 준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거고, 그러면 힘 받으니까 속도가 변해서 운동량의 변화 되겠지. 자, 특히 이 충격량에서 이 힘, F는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지만 굳이 충격력이라는 힘력자 써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힘만 딱 보면 충격력이고 그거에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인데 이 전체적으로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자, 이렇게 질량 스몰 m의 물체가 v0의 속도로 가는데 내가 얘한테 F라는 힘을 주고 얘가 유일한 힘이야. 그럼 얘가 R자 힘이겠지? 이 힘을 내가 델타 T초 동안 줘. 그러면 이 힘을 받았으니까 얘 가속도 생겨가지고 속도가 변해서 V가 됐을 텐데, 그러면 얘가 유일한 R자 힘이고, 그래서 이 물체가 결과적으로 받은 충격량은 R자 힘의 시간을 곱한 만큼이겠죠? 충격량 받았어. 근데 이게 R자임이니까 R자임 F는 MA잖아. 그래서 F 자리에 MA 넣으면 MA 델타 T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서 A 델타 T. A가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1초. 그럼 거기에다가 델타 T 배하면 몇 초?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T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M 델타 V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자, 그런데 델타 V는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에서 언제 거 빼면 돼. 그래서 얘는 V 마이너스 뭐 V0 하는 것과 같고, 그럼 이거 분배하면 MV 마이너스 MV0잖아요. 자, 그런데 P는 MV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얘는 처음 속도니까 언제 운동량? 처음 운동량을 뺀 것과 같고, 자, 이걸 뺐으니까 결국 무슨 양의 변화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과 자, 는이니까 같다.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이 분명 관계가 있는데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 자, 이걸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정리라고 해. 뭐 아니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해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 식에 의하면 외부에서 충격량을 1Nm 받으면
운동량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만큼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충격량은 딱 그 크기만큼 그리고 그 방향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를 유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게 바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충격력과 충격량 있는데 자, 일단 만약 힘이 일정해, 충격력이 일정해. 그러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게 일정하니까 시간이 2배 되면 충격량도 2배 되잖아. 그래서 충격량과 시간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충격량 받은 만큼 또 무슨 양의 변화가 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있으니까 같은 힘을 주면 운동량 많이 변화하려면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처음에 이렇게 샷을 날릴 때는 일단 처음에는 멀리 보내서 최대한 홀에 가깝게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골프공이 처음에 큰 속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운동량 크게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주겠지만 또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 골프공하고 골프채의 접촉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해주는 거야? 길게 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최대한 길게 해주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충격력 일정할 때 힘과 그리고 힘을 주는 시간이 어떤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고, 즉 시간 오래 받으면 또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러면 이제 충격력, 힘과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I는 F 델타 T니까 그럼 F는 델타 T분의 I네. 그래서 충격량 I가 일정할 때 힘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지. 그래서 만약 시간을 2배 주면 똑같은 충격량 만들기 위해서 힘을 절반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똑같은 충격량을 얻더라도 시간을 길게, 그래서 적은 힘을 길게 줘서 충격량을 주는 그런 자연 변화를 선호하는 편이야.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유리로 된 물체가 2개 있어. 그런데 얘가 5m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은 지금 시멘트 바닥, 오른쪽은 매트리스 바닥이라고 할게. 자, 일단 5m 떨어지는데 1초 걸려. 자, 그럼 1초 동안 중력받았으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든 매트리스 바닥에 떨어지든 속도 얼마로 충돌해? 1초 동안 중력받았어. 1초 만에 떨어져. 야, 정말? 1초 동안 중력받았어. 10m/s. 중력과 속도 얼마야? 10m/s 제곱이야. 초당 10m/s 빨라져. 근데 5m 떨어지는데 1초 걸려. 그래서 얘네가 모두 10m/s의 속도로 시멘트 바닥이든 매트리스 바닥이든 충돌을 해. 근데 이제는 이 이유를 보자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 속도로 지면을 뚫고 내려가? 아니잖아. 좀 있으면 그냥 바닥에 잠깐.
선생님 옆 학원에서 영재고반 수업하는 걔네들이 지금 우리 학원에 왔어. 자, 봐봐. 그래서 얘네가 지금 10m/s의 속도로 얘네가 지금 충돌을 하는데 근데 잠시 후에는 그냥 땅에 놓여져 있게 되거든. 그러면 얘네 둘 다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도 힘을 주고 받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얘네가 위에서 팡 떨어지면서 땅을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땅도 얘한테 윗방향으로 반작용을 주겠지. 자, 그래서 얘네가 떨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을, 매트리스 바닥을 누르는 힘을 가하고, 그러면 이 바닥면들이 얘네한테 윗방향으로 반작용을 주는데, 아래로 운동하던 애가 위로 힘을 받으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결국 똑같은 유리라면 질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이 똑같잖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양쪽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자, 이쪽을 나 프라임이라고 할게. 근데 어쨌거나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자, 운동량 변화량은 무슨 양이 만들어? 무슨 양? 충격량. 그러면 시멘트에서 받은 충격량과 매트리스에서 받은 충격량도 어땠다? 같았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충격량을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면, 자, 양쪽에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F랑 F'이라고 할게. 자, 여기에서는 시간을 델타 T초, 여기에서는 델타 T'초 받았다고 할게. 그러면 F 델타 T가 F 프라임 델타 T'과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힘과 시간으로 보면은 각자가 똑같지 않겠지. 자, 시간을 보면 시멘트 바닥에서